지금으로부터 105년 전 일제는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할 목적으로 데라우치 총감과 총리 대신 이완용이 1910년 8월 22일 한일 병탄 조약을 체결했다. 일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해 대한제국을 신민주로 만들었다. 이어 일제는 본국에 있는 일본군 병력을 충원해 본격적인 탄압과 수탈을 시작하게 된다. 우국지사들은 의병을 조직해 국내에서 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또 한편으로 우국지사들이 국외로 이동하여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면서 36년간 무장투쟁을 이어간다. 한편 1911년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한 청년 이태준은 같은 해 12월 중국 난징으로 건너가 10년간 독립운동을 하며 의수를 펼치다 꿈에도 그리던 조선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순국한 그의 여정을 조명해 본다. 2015년 7월 울란바타르 벅드산 자락에 자리 잡은 이태준 열사 기념공원. 기념관에 몽골 한인들을 비롯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국을 출발해 독일 베를린까지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친선 특급 대표들이 몽골을 경유하며 이태준 열사 기념공원을 찾았다. 때마침 오늘은 2000년 7월 몽골 한인회와 연세의료원의 노력으로 이태준 열사 기념관이 건립되면서 국가보훈처의 지원으로 두 번째 맞는 개보수 착공식이 열리는 날이다. 하나, 둘, 셋. 금년 이제 광복 70년이고 또 한몽골 수교 25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이게 이태준 선생님이 그 기념관 개보수식을 착공하게 돼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올해는 한 1억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개보수를 할 예정으로 있고 또 기념관 안에 이제 전시물을 좀 더 현대적으로 좀 더 이렇게 고쳐가지고 다시 전시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국에서 많은 국민이 여행을 오고 있다. 울란바타르에 관광명소가 많지 않다 보니 이태준 열사 기념공원이 언제부턴가 관광 코스가 되었다. 그럼에도 이태준 열사를 아는 국민은 아주 극소수이다. 우리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오셔서 처음 아시게 된 건가요? 네, 그 기억은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몽골에 오셔서 일찍이 몽골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귀한 일들을 하시고 특별히 우리 독립운동을 위해서도 애쓰신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돼서 더 새롭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태준 선생님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저는 여기 와서 처음 알게 됐어요. 와서 보니까는 우리 저 이태준 선생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숨겨진 독립운동가고 알려지지 않은 일들을 뒤에서도 많이 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를 좀 더 사랑한다면 여기저기서 많이 알아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태준 열사, 그는 왜 100여 년 전 이국만리 이곳에 와서 잠들어 있는 것일까? 대함 이태준 선생. 그는 1883년 경상남도 함안에서 아버지 이질과 어머니 박평함의 큰아들로 태어났다. 그 후 1907년 그는 세브란스 의전에 입학하게 된다. 당시 일제는 1907년 6월
헤이그 밀사 사건을 계기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정미 7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내정과 외정권의 대부분을 통감부가 장악하게 된다. 이어 통감부는 더 나아가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 해산하여 한국민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려 했다. 이에 맞서 해산 군인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의병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일제 침탈의 소용돌이 속에 1909년 의학생이던 26살 청년 이태준의 운명을 바꿔놓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 그가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고문 후유증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의학도였던 이태준은 도산 안창호 선생을 치료하게 되면서 민족에 대해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고 그의 권유로 비밀 학생 조직인 청년하구회에 가입하게 된다. 도산 안창호가 1910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의학생이었던 이태준 선생에게 자네 최남선이 지금 학우들을 모아서 지금 이끌고 있는 청년하구회에 들어서 좀 힘을 보태세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입회비를 친히 내줬다고 합니다. 도산이 이태준에게 민족이라는 큰 산을 보게 한 인물이라면 사천천함인 독립운동가 우사 김규식은 청년 이태준에게 큰 산을 오르게 한 선생이다. 이렇게 도산 안창호와 우사 김규식의 만남은 이태준 선생의 운명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태준은 세브란스 의전의 선배이자 청년하구의 동지인 김필순의 뒤를 이어 1911년 12월 중국 망명길에 오른다. 중국에 도착한 이태준은 난징 기독교 의원에서 인수를 펼치고 조선 독립군 부상자를 돌보며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당시 중국은 청을 타도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세우려는 신의 혁명이 일어나 혼란한 시기였다. 이태준은 당시의 심경을 자신에게 민족혼을 불어넣어준 도산 안창호에게 편지로 전한다. 난징에서 진료 활동을 하던 이태준은 그의 두 번째 운명을 바꾼 인물을 만나게 된다. 그가 바로 미국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연희 전문에서 교수이자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던 우사 김규식이다. 김규식은 당시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에서 압록강을 건너 신의주까지 모금운동을 하다 일본 경찰에 쫓기는 몸이 되었다. 그 후 외국어에 능통한 김규식은 중국 난징에 있는 앤더슨 앤 메이어라는 회사에 입사해 몽골 울란바토르로 지점장이 되었다. 이 시기에 이태준은 김규식으로부터 독립군 간부 양성소를 만들자는 제의를 받았다. 몽골에 가서 일종의 이제 뭐랄까 독립운동 근거지. 군사 장교들도 양성을 하고 또 거기 이제 근거지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이제 장래에 일본과의 어떤 그 독립운동, 일본을 상대로 한 독립운동에 이제 근거지로 활용하겠다 이런 전망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제 김규식 선생이 뭐 1919년 3.1운동 전에 이제 파리 강화회에 갈 때 이태준 선생이 이제 2,000원이라고 하는 당시 엄청난 큰 돈인데 돈을 좀 지원금을 좀 내기도 하고. 당시 중국의 형편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안팎으로 어려웠다. 밖으로는 일본이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안으로는 신의 혁명으로 전국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중국에서 군자금 마련과 독립군 기지를 만들기에 녹록하지만은 않다고 판단한 이태준은 김규식의 제의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태준은 1914년 가을 김규식, 유동열과 함께 몽골로 가게 된다. 몽골에 도착한 이태준은 독립군 군관학교를 세우기 위해 김규식, 유동열, 서활보와 함께 활동을 시작했으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무산되고 만다. 그 후 이태준은 동의의국을 개헌하고 환자들을 돌보며 활발히 진료 활동을 했다. 또한 동의의국은 항일 운동가들의 비밀 연락처로도 사용되었다. 당시 몽골에는 인구의 8할 정도가 성병에 감염되어 있었고 근대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몽골에서는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었다. 근대의학을 전공한 이태준에게는 성병 치료가 그리 어려운 병은 아니었다. 당시 앤더슨 앤 메이어에서 몽골 지점장으로 일하던 김규식은 중국과 몽골을 오가며 이태준에게 필요한 약을 구해다 주었다. 이태준이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의 명성은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몽골의 마지막 황제인 보그드칸의 주치의가 되었다. 또한 몽골에는 중국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중국군 사령관 가오시린의 주치의도 겸하게 됐다. 한편 1918년 김규식은 둘째 아들 김진동과 사촌 여동생 김은식을 데리고 몽골에 동행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이태준은 김규식의 사촌 여동생 김은식과 재혼을 하게 된다. 1919년 초 이태준의 동의의국은 환자들로 넘쳐났고 군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40~50명이 기거하기도 했다. 1920년 상해 임시정부는 파리 평화회의에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기 위해 김규식을 한국 대표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태준은 당시 거금 2,000원을 파리로 떠나는 김규식에게 주었다. 이때가 이태준에게 사촌 매제이자 동지인 김규식과의 생애 마지막 만남이 되었다. 1919년 7월 몽골 황제 보그드칸은 이태준에게 에르데니인 오치르 국가훈장을 수여하게 된다. 한편 1920년 상해 임시정부는 레닌 정부로부터 독립자금 200만 루블을 약속받게 된다. 그러나 러시아의 혁명을 반대하는 세력인 운게른 스텐버그가 러시아 적군에 밀려 시베리아와 몽골 국경 지역에 주둔하고 있어 러시아에서 오는 군자금을 중국 상해로 옮기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1차 40만 불의 금괴를 옮기게 되는데 그중 12만 루블을 울란바타르를 통해 상해로 운반하는 일을 이태준이 맡게 됐다. 이태준은 김립과 함께 8만 루블의 금괴를 상해 임시정부에 무사히 운반하고 그곳에서 약산 김원봉을 만나 의열단에 가입하게 된다. 이태준은 김원봉에게 폭탄 전문 기술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몽골에서 폭탄 전문가를 찾아보겠다고 약속하고 몽골로 돌아온다. 마자르가 있는데 폭탄 그 제조 기술을 갖고 있다. 그리고 혁명적인 그런 정신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소개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의열단 가입함과 동시에 김학산, 김원봉 선생에게 그 마자를 이제 다음에 올 때 이제 소개해 주겠다. 이게 약속을 하고 이제 다시 몽골로 되돌아간 거죠. 몽골에 돌아온 이태준은 폭탄 기술자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헝가리인 폭탄 기술자 마자르를 만나게 된다. 이태준은 마자르에게 폭탄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니 상해로 함께 가자고 부탁을 했고 그는 이태준의 간곡한 부탁에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태준은 지난번 상해 임시정부에 운반할 금괴 중 울란바타르에 남아있는 4만 루블의 금괴를 운반하기 위해 계획을 하던 중 러시아 백군 운게른 부대가 울란바타르로 쳐내려왔다. 당시 몽골 주둔 중국군 사령관 가오시린으로부터 함께 중국으로 가자는 권유를 받았지만 이태준은 거절한다. 이태준은 상해 임시정부에 운반할 금괴와 폭탄 전문가 마자르를 데리고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울란바타르에 남아있게 된 것이다. 1921년 2월 운게른 부대는 울란바타르에서 중국군과 치열한 전투 끝에 중국군을 밀어내고 울란바타르를 점령한다.
울란바타르를 점령한 운게르 부대는 약탈을 하며 몽골 지식인과 양민 그리고 외국인 등 8,000명을 잡아 울란바타르 인근 벅드산에서 집단 학살을 자행한다. 이때 울란바타르에 있던 이태준도 운게르 부대에 잡혀 함께 독립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38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태준의 죽음을 접한 마자르는 혼자 상해로 가 약산 김원봉을 만나 이태준의 죽음을 알리고 폭탄 기술을 전수하여 이태준과의 약속을 지켰다. 1921년 대함 이태준 선생이 쓸쓸히 생을 마감하며 우리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져 갔다. 그리고 1990년 한국과 몽골이 수교를 맺고 대함 이태준 선생의 이름이 다시 74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1995년 이태준 선생의 연세의대 후배인 전희철 박사가 선교 봉사단원으로 몽골 연세친선병원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이태준 선생의 발굴 작업이 시작된다. 저희들이 이태준 선생님을 알게 된 것은 1997년도에 여기 연세친선병원 봉사단으로 오신 전희철 박사님 계셨습니다. 그분이 98년도에 몽골 한인회장 3대 몽골 한인회장님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이태준 선생님의 이제 발자취를 찾게 되었습니다. 몽골 한인회 회원들과 연세의대 동문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2000년 7월 이태준 열사 기념 추모비를 제작하고 기념공원이 조성되었다. 그 후 이태준 열사 기념공원 안에 기념관이 설립됐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0년 대통령 표창을 서운하고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으로 추서했다. 대함 이태준 선생, 그는 독립운동가이자 몽골의 신의로 짧은 생을 살았지만 우리 민족의 큰 바위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길이 보존하세